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웃는 얼굴로 입관을 하셔야 저승에서도 평안하실 텐데 이 며느리는 그깟 재단 하나 바꾸겠다고 온 가문을 망신시키는군요. 서연의 귓가에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30년이란 세월 동안 참아온 인내가 이제 끝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김서연은 23의 나이에 남편 윤재혁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행복했지요. 남편은 자상했고 새 출발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게 끝났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윤명철의 존재 때문이었죠. 윤명철은 지역에서 꽤 알아주는 사업가였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예의 바른 신사로 보였지만 집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인 서연에게는 더욱 그랬죠. 처음에는 사소한 트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밥에 간이 짜다, 바닥 청소가 덜 되었다, 인사가 불손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연의 흠을 찾아내 비난했지요.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며느리를 만났는지 모르겠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시아버지의 말은 항상 서연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남편 재혁은 이런 상황을 목격할 때마다 한숨만 내쉬었죠. 아버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서연의 인내는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아들 윤민수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나 축하해주는 순간이었지만 시아버지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늦게 나서 약해 빠졌군. 서연은 그날 밤 아기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금방 닦았지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민수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시아버지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연이 친정에 다녀오는 날이면 온갖 트집을 잡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연의 집안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남편 재혁은 그저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그래라며 넘어갔지요. 그렇게 참고 또 참아온 30해. 서연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하얗게 변해 있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내려놓을 날이 오리라곤 생각지 못했지요. 무더웠던 8월의 어느 날 시아버지 윤명철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었지만 워낙 강건했던 터라 누구도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선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에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느껴진 해방감까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이미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착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지요. 남편 재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담담하게 장례 절차를 물었지요. 그 순간만큼은 가족 중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장례식장에 시신을 모시는 동안 서연은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을 챙겼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기 전에 빈소를 정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의 장례가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크게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윤명철은 지역사회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많은 사업 파트너들과 지인들이 조문을 오기 시작했지요. 서연 씨, 아버님 빈소에 더 좋은 재단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특별 재단을 사용하시거든요. 서연은 남편에게 물었지만 재혁은 그저 알아서 해라는 말만 남기고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기 바빴습니다.
결국 서연은 일반 재단을 선택했습니다. 무리해서 비싼 재단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시아버지도 평소 검소함을 강조했으니까요. 장례식 이튿날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얼굴도 보기 힘들었던 친척들까지 다 모였지요. 특히 시누이 윤미경은 마치 장례식의 주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빈소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지요. 아니, 이게 뭐야? 아버지 같은 분이 이런 초라한 재단으로 가시게 해? 미경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어도 이건 너무하잖아.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시아버지를 위해 온갖 수발을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불효녀 취급을 받다니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참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지요. 미경 씨, 아버님도 평소에 검소하게 지내시길 원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항상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 이런 초라한 재단으로 어떻게 조문객들을 맞이해? 그렇게 시누이의 주도로 장례식장의 재단은 가장 비싼 특별 재단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그 과정을 지켜봤지요. 사실 재단값은 모두 서연과 남편의 돈에서 나갈 텐데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지요. 장례식 사흘 동안 서연은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음식을 챙기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요.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은 서연을 마치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서연 씨, 여기 물 좀 가져다 줘. 저기 있는 음식 좀 치워. 조문객들 신발 정리 좀 해.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그것도 다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장례식 마지막 날 서연은 문득 시아버지의 관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그에게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시간들. 그 세월 동안 서연이 참았던 눈물과 한숨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현실.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서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서연은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우연히 시누이와 시동생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아버지 재산 다 정리됐어? 서연이는 모르지? 시누이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그 바보가 어떻게 알겠어? 30년 동안 개처럼 부려먹었는데 한 번도 의심 안 했잖아. 시동생 윤태석이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뒤에 서 있던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말은 너무나 선명했지요. 근데 형수님이 좀 달라졌더라. 장례식 내내 뭔가 다른 느낌이야. 태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행동하는 거야. 원래 계집들이 그렇잖아. 미경이 냉소적으로 대답했지요. 어차피 내일이면 끝이야. 아버지 재산은 우리 가족들이 나눠 갖고 서연이는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 테니까. 서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몸 전체가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였습니다. 30년간 시아버지에게 당한 학대, 그리고 지금까지 시댁 가족들이 자신을 이용해 온 진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지요. 화장실에서 나온 서연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등은 똑바로 펴고 눈빛은 단단했지요. 빈소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문득 장례식장 구석에 놓인 시아버지의 옛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시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던 가방이었죠.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 가방을 열어보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서연은 일단 장례식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도 궁금해하며 따라왔지요. 가방을 열자 안에는 몇 개의 폴더와 노트, 그리고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열자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곧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상에는 시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이 무려 5채나 있었지요. 하지만 가족들은 시아버지가 살던 집 한 채만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폴더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업체 지분 관련 서류였는데 윤명철은 겉으로는 은퇴했다고 하면서도 여러 회사의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었지요. 그 가치는 수십억에 달했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던 서연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서연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명철 씨에게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서연의 부모로서 당신이 우리 딸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우리 사업을 빼앗은 것을 언젠가는 갚겠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서연의 아버지가 쓴 편지였고 날짜는 서연의 결혼 1년 후였지요. 서연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친정 사업을 빼앗았다니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 할아버지가 내 부모님의 사업을 망하게 했던 것 같아. 봉투 안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를 시아버지가 교묘하게 인수한 과정, 그리고 그 후 회사를 팔아 큰 이익을 남긴 기록들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서연의 부모님은 그 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결국 아버지는 몇 년 후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시누이 미경과 시동생 태석, 그리고 남편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물건을 뒤지고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마주했지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서연이 발견한 증거들을 보며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시누이 미경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이런 건 다 옛날 일이야.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미경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당신들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하인처럼 부리면서 뒤에서는 비웃고 있었잖아요. 시동생 태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수님, 이런 얘기는 장례식이 끝나고 해요. 지금은 아버지를 보내드릴 때잖아요. 맞아, 서연아. 일단 장례식부터 마무리하자. 남편 재혁도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죠? 나를 빈손으로 내쫓을 계획이었다면서요? 미경과 태석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들통난 것이 분명했지요. 그래, 맞아. 우린 그럴 생각이었어. 왜?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미경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재산 노리고 있었던 것 아냐? 이제 와서 증거니 뭐니 찾아내고 피해자인 척하고. 서연은 냉정하게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모든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지요. 피해자인 척이라고요? 당신들은 지난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잖아요. 시아버님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태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당신이 무능했기 때문이지. 똑똑했다면 진작에 도망쳤겠지. 그 말에 서연의 아들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삼촌, 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미경이 민수를 향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이해 못할 거야. 내 엄마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할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서연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지만 그는 어머니 편에 서 있었지요. 민수야, 내 엄마는 이제 이 집안에서 나가야 해. 너는 우리와 함께 남아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 미경이 유혹하듯 말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카드였군요. 아들마저 자기 편으로 만들어 서연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남편 재혁은 여전히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요. 재혁아, 이제 결정해야 해. 우리 가족이냐 아니면 그 여자냐. 미경이 재혁을 압박했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 편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니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가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봐왔어요. 서연은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건 아들의 지지였지요. 미경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봐, 서연아. 우리 다 진정하고 이야기해보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대화하자고요? 서연은 모은 증거들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지요. 장례식은 정중히 마무리할게요. 시아버님은 그래도 제 남편의 아버지니까요. 하지만 그 후에는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미경과 태석 그리고 재혁은 서연의 달라진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과 민수가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재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재혁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서연과 민수는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은 여전히 오가고 있었고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는 화환이 가득했지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간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용솟음쳤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발인이 시작됩니다. 유족 대표분께서 마지막 인사 말씀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조문객들이 모인 가운데 서연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없었고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지요.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사업가셨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시아버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과 태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고 재혁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30년 동안 이 가정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시아버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신 적이 없었죠. 그뿐만 아니라 시아버님은 제 부모님의 사업을 교묘하게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서류들을 봐주세요. 시아버님은 제 부모님의 회사를 인수한 후 팔아넘겼고 그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시댁 가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서연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지요. 시아버님은 겉으로는 검소하게 사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5채의 부동산과 여러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은 저희 가족에게 한 푼도 알리지 않으셨죠. 서연은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조용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이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조차 시아버님의 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 서연의 부모가 나에게 대항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의 딸을 우리 집에 들여 평생 고통스럽게 해주마. 시아버님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이런 폭로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미경과 태석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서 있었고 재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30년 동안 시아버님의 모든 학대를 참아왔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님, 저는 당신이 원하던 대로 3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계획대로 살지 않겠어요. 그리고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아들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섰고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었지요. 장례식 이후 예상대로 시댁 가족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미경과 태석은 서연이 시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까지 하겠다고 협박했지요. 하지만 서연이 가진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오히려 그들의 위선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뜻밖에도 남편 재혁이 서연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동안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서연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정말 미안해. 재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이미 너무 늦은 말이었습니다. 재혁 씨, 당신도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서연과 재혁은 30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드러났고 법원은 서연에게 합당한 재산 분할을 인정했지요. 무엇보다 서연의 부모님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돈으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는 곧 동네의 명소가 되었지요. 아들 민수는 어머니의 새 출발을 적극 지지했고 주말마다 카페를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는 없으세요?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그렇게 하신 거. 서연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아니, 전혀. 내가 30년 동안 참았던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야. 진작 진실을 마주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평온함이 가득했지요. 사람들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하지. 하지만 때로는 참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동안 할아버지의 재단만 바꾸려 했던 게 아니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려 했던 거지.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30년간의 고통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재단을 갈아엎는 용기를 냈던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었던 것이지요. 이제 서연의 삶에는 더 이상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롭게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참기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연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